시대 가장 합리적인 보수, 진짜 보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윤여준 전 장관과 함께 진정한 보수의 가치와 품격은 무엇인지 우리 사회 뜨거운 현안들을 보수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보수의 품격, 오늘도 윤여준 전 장관님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당 압승, 야당 참패. 그러니까 장관님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참패라는 말 가지고는 표현이 부족하죠. 네, 정말 철저하게 무너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구미시장이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당선된 민주당 기초단체장이라는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러게요. 박정희 대통령 고향이잖아요. 네.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구미에서 이렇게. 그만큼 이제 시대가 변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네. 저는 이번에 그 TK 지역의 변화가 네. 정말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 TK 유권자 여러분한테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예. 아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네. 후보 낸 데서 민주당이 다 이겼어요. 그러게요. 네. 이게 민심이에요. 네. 그 수도권은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압승할 거라고 예상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네. 이 부산, 울산, 경남이 기초단체장도 굉장히 많이 압도를 했더라고요. 네. 경남은 뭐 약간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비등비등해져 버렸고 그러면은 이게 민주당은 이제 지역주의를 넘어서는 명실상부한 전국 정당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뭐 과거에도 뭐 영남에서는 좀 어려웠지만 네. 뭐 전국 정당이었죠. 근데 이번에 이거는 민주당도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다. 네. 왜냐하면 책임이 그만큼 무거워졌어요. 그렇죠. 네, 네. 이만큼 밀어준 대신에 나중에 심판도 난혹하게 할 겁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게 지금 이 성과가 민주당이 잘해서 얻은 성과가 아니에요. 네. 이게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의 뜻이 그렇죠. 간 것이지. 네, 네. 그러니까 정말 앞으로 다수당이자 여당이잖아요. 네. 예. 우선 지금 이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국회를 네. 빨리 원활하게 작동을 시켜서 국가의 통치 능력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지 않으면 다수당이라고 또 오만해지거나 그런 모습 보이면 이번에는 유권자도 정말 또 가혹하게 심판할 거라고 봅니다. 네. 민주당의 승리라기보다는 대통령의 승리고 물론이죠. 또 야당의 잘못에 대한 네. 준엄한 심판이고 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저는 하여간 이번에 제가 어젯밤 자정무렵에 제가 이제 그 개표 상황을 봤어요. 네. 저는 안 보다가. 네. 제가 워낙 놀래가지고요. 정신이 바짝 나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네. 뜻이지? 네. 예, 유권자들의 이 분노, 이 표출력이 뭘 요구하는 거냐 네. 하는 것 때문에 혼자 골똘히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난 거는 이게 요즘 한참 비핵화 방법론으로 이제 유행하는 CBI라는 표현을 빌리면 네. 이거는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CBIR을 기대하는 거구나. 네. R이 뭐냐 하면 개혁이라는 리폼의 첫 자죠. 네. 네. CBID의 끝자를 그렇죠. R로 바꾸면 네. 완전하고 네.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국정개혁을 해달라 하는 이 기대의 표출이다. 네. 네. 둘째는 그동안 자유한국당에 보여준 냉전 보수주의적 행태에 네. 대한 아주 냉혹한 심판이다. 응징이다 이거. 네. 이 두 가지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이게 하여튼 국회의원 선거 그 재보궐 선거에서도 경상북도 김천에서만 자유한국당이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이게 민주당이 후보가 없으니까 이제 거기서는 그렇죠. 무소속한테 뺏겼잖아요. 예. 네. 그렇게 됐는데 한국당이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 개표에서는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그런데 어제 이제 제가 SNS에서 재밌는 얘기를 봤는데 어떤 분이 투표를 하러 가셨는데요. 네. 노인 양반이 어르신 한 분이 굉장히 화를 내시더래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내가 문재인이 잘해가지고 찍어주러 왔는데 이 투표용지에 왜 문재인이가 안 나오냐. 그러니까 네. 장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에 대한 평가였다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정개혁에 대한 기대, 네. 요구 이런 게 반영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게 1995년 지방선거가 이제 부활한 이후에 20년간 보수 진영이 독차지해온 부산, 울산, 경남 이 이제 아성이 깨졌단 말입니다. 네. 이제 TK는 겨우겨우 수성을 했지만 그러니까 김천도 정말 다들 무소속이 될 거라고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고전을 했는데 이 보수의 아성이 무너지는 의미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의 아성이라 그러는 게 지금까지가 그 보수가 보여준 모습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냉전 보수주의였다는 거죠. 냉전 보수주의의 특징이 뭔가요? 정치적으로 보면 국가 안보를 내세워가지고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경제적으로는 재벌 중심의 성장 우선주의.
이래가지고 지금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어떻게 했으면 젊은이들이 자기 조국을 헬조선이라고까지 하겠습니까? 이 극심한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 이거를 책임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최근에 아무리 영남 유권자를 하더라도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돼 구속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아마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고 자존심이 엄청 상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제는 안 되겠다. 우리도 이제 제대로 바꿔야지.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냐. 저는 그래서 영남 지역에서의 저런 변화는 앞으로 호남 지역에서의 변화를 이끌어낼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한국 정치가 한다는 게 더 앞으로 가고 다양성이 생기고 이러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보는 거죠. 자유한국당 분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나라를 위해서는 하여튼 좋은 유의미한 성과가 나왔다. 이런 말씀이신데. 근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선거 기간 내내 이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다.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다음에 우리 샤이 보수가 이제 결국 우리에게 표를 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어찌 보면은 그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언동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럼 전략의 실패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 전략의 실패가 아니라 지지자도 돌아선 거니까. 뭐 맨날 자유한국당은 옛날부터 그 맨날 숨겨진 숨어 있는 표가 있다 그래요. 항상 그랬죠. 샤이버소에 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디 숨어 있냐고 물어보면 대답은 잘 못하면서도 항상 숨어 있는 표가 있다 그러는데 여론조사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번에는 그동안 아주 자유한국당을 꾸준히 지지해오던 세력도 이탈했잖아요. 그래도 어디 자유보수가 있어요? 자, 그게 또 심각한 게 바른미래당입니다. 이제 바른미래당에 출범하면서 이 보수의 대안이다. 이렇게 지금 표방을 하면서 나왔는데 기초단체장 하나도 못 건지고 안철수 후보는 3등을 하고. 자기들이 말로는 뭐 보수의 대안이라고 자임을 하고 또 그렇게 평가받기를 바랐겠지만 그렇게 생각한 유권자가 있었나요, 실제로? 그건 뭐 두 세력이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그냥 급하게 합친 것이고, 그럼 합친 뒤에라도 뭔가 뭐 새로운 가치를 보여주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그런 노력을 한 게 없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뭐 이건 비판이 아니라 그냥 무관심, 망각해버린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바른미래당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결국 흡수될까요, 자유한국당에? 글쎄요, 지금 바른미래당의 호남 출신 의원들이 꽤 계시잖아요. 지금 이번에 민평당은 좀 호남에서 얻었습니다. 기초가 좀 5군데가 됐습니다. 됐죠. 그래서 저기 지역 정당으로 생존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지역 정당으로 생존이 가능하다면 바른미래당에 있는 호남 출신 의원들이 다시 합치려고 그러는 움직임이 평화당으로 갈 거다.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단언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고요. 뭐 글쎄요. 그 호남 의원들이 빠지게 되면 결국 당이 쪼개지지 않을까요? 바른미래당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어차피 지금 뭐 유승민 대표나 안철수 후보의 리더십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당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 바른미래당 안에도 국민들이 볼 때 잠재력이 있고 괜찮은 의원들이 소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라도 정말 새로운 깃발을 들고 소수지만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 그러면 저는 국민들이 한번 다시 기회를 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손학규 선거대책위원장이 바른미래당에 있었잖아요. 어찌 보면 이런 결과를 예측하고 이후를 대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손학규 위원장이 구심점이 될 수 있을까요? 손 대표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제 한국 정치에서 손학규 대표의 역할은 끝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한 지가 오래됐어요. 한참 됐어요. 본인 보고도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물론 정치인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뭐 손학규 대표만이 아니라. 그리고 무슨 그런 뭐 의욕을 남으라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손 대표는 너무나 많은 기회를 그냥 흘려보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국민도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측하시고 어찌 보면은 바라시던 대로 보수의 괴멸이 지금 현실화된 상황인데요. 이제 정계 개편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지금 홍준표 대표는 뭐 오후에 입장을 밝힌다고 하지만 사태가 불가피해 보이고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이제 앞으로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당권 투쟁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앞으로 이 미래를. 저는 지금 정계 개편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정계 개편이라고 그러면 이합 집산하는 거잖아요. 의원들이 막 옮겨 다니고.
이제 그런 정계 개편은 저는 국민들이 전혀 인정 안 해줄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자유한국당이 뭐 비대위를 구성하든 전당대회를 하든 하겠죠. 네. 지도체제를 다시 구성할 텐데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뭐 언론에 그동안 이렇게 보도됐던 네. 그런 뭐 중진 정치인들 중에 누군가는 뭐 대표가 될지 모르죠. 네. 그럼 국민이 새로운 기대를 할까요? 네. 그 세력에게? 그게 문제다. 네. 네. 저는 자유한국당은 어차피 이번에 죽었다 새로 태어나라고 국민이 심판한 거예요. 네. 정치에서는 버려서 얻는 길이 있고 네. 죽어서 사는 길이 있는 거예요. 네. 죽어서 사는 길을 가라. 라고 국민이 네. 명확하게 심판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길로 가야 돼요. 또 의설피 쭉 화장 좀 고치고 예? 그럼 리모델링 좀 해가지고 다시 새 세력인 양 한다? 아, 국민이 절대 용납 안 할 거라고. 확실하게 깨우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안 됩니다. 네. 죽었겠습니까? 죽어서 살라는 길을 가라고 국민이 명령한 거라고 그러겠습니까? 네. 이젠 진짜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장관님이 안철수 후보도 이제 어떤 분들은 어젯밤에 이제 입장에 나오니까 3등 낙선한 후보가 입장 발표하는 거는 나도 처음 본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분까지 계셨는데 이분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이제 정치인으로서 희망이 있을까요? 저는 뭐 안철수 후보하고 약간 인연이 있는 사람이고 그러시잖아요. 네. 또 옆에서 관찰할 기회도 있었던 네. 사람인데 제가 본인이 정치하겠다고 하기 전의 일이지만 네. 제가 본인 보고 이렇게 얘기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 당신은 정치하면 안 된다. 그러셨어요? 네. 본인도 그때는 절대 정치 안 하겠다고 아. 그러더라고. 그런 네, 일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후에 보면 물론 뭐 동기 좋고 좋은 뜻으로 했는데 자 새정치의 아이콘으로 등장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제 새정치의 걸림돌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아이고, 네. 그러면 본인이 물론 뭐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지만 국민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저는 지금쯤은 좀 가혹한 얘기일지 모르겠으나 이제 정치를 접고 네. 본업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사회에 기여하는 길 아니냐.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애초에 정치를 하지 말라고 하신 것도 그럼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보셨죠? 그렇죠. 품성도 안 되고 자질도 안 되고 훈련도 전혀 안 돼 있고. 아. 네, 그래서 당신은 정치하면 안 된다 제고 죽겠으면 그랬으면 네. 하지 마라. 네. 그런 충고까지 했었거든요. 장관님의 충고가 안 후보님한테 또 더 아프게 다가갈 것 같습니다. 저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보수의 품격 윤여준 전 장관이셨습니다.